이번 시간에는 이 칼럼을 하나 같이 읽어보고 간단하게 이 장한만 조선대 시각문화 큐레이터 전공 교수가 미술 비평이 오늘날 미술 비평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같이 보고 또 미술 비평이 어떤 건지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번 처음부터 볼까요? 오늘날 미술 비평 방식은 모더니즘 시대와는 다르다. 미술 비평가를 와인 소믈리에처럼 민감한 감각의 소유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비평가가 일반인이 따라올 수 없는 예민한 눈을 가지고 미적 가치를 찾아내는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거는 틀린 생각이다라고 저자가 쓴 사람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술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미술 비평가의 역할도 바뀌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 시대에는 저 말이 맞았는데 지금은 다르다 하면서 소믈리에보다는 스마트폰 리뷰 전문가,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되면 그것의 장단점을 알려주는 얼리 어댑터에 가깝다. 후자와 같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감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대한 호기심이 필요할 뿐이다. 그럼 호기심이 일단 필요하대요. 호기심이 필요하고, 또 무엇이든지 미술이 될 수 있는 시대인 것처럼 열정만 있으면 유능한 비평가가 될 수 있는 시대이다. 누구나 비평가가 될 수 있다. 미술 애호가를 넘어서 그럼 기본적으로는 미술을 좋아해야겠네요. 비평가로서 사는 것도 문화예술의 시대를 풍부하게 사는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비평 글쓰기는 수필보다는 논설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미술 비평은 미술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글이다. 해당 작품이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이유를 찾아서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글을 써야 된다. 예술적으로 왜 가치가 있는지 쓰고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거죠, 독자를. 비평이 수필과 유사하다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작품이 심오해서 여러 가지 상념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비평문도 여러 생각이 들 수 있게 풍부하게 이야기를 구성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글을 보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하고 전형적으로 잘못 써진 비평문의 대표적 사례이다 라고 작가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현대미술 작품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런 경우가 많죠. 도움을 얻기 위해 비평문을 읽었는데 더 어려워지는 경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한 번쯤은 있었을 것이다. 어쩌고저쩌고. 미술 비평문은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정당화하는 글이다. 해당 작품이 왜 감상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글이다. 현대미술의 가치를 정당화하는 방법과 동시대 미술의 가치를 정당화하는 방법은 다르다. 현대미술은 그러니까 동시대 미술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나오고 있는 그림들을 말하고 미술들을 말하고, 그 전의 미술이 현대미술이에요. 모더니즘 아트. 미술 패러다임이 바뀐 것처럼 비평 방식도 바뀌었고, 현대미술의 시대가 특정한 모더니즘 시대의 미술, 이 특정한 미적 가치를 주장하던 시대라는 뜻에서 미학의 시대라고 하면 동시대 미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모더니즘의 다음 미술, 포스트 모던 동시대 미술의 시대는 다양한 서사가 작품의 가치가 근거가 된다는 의미에서 서사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동시대 미술,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든 미술이 될 수 있다라는 시대라는 점이다. 모든 것이 미술이라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미술의 매체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동시대 미술 이전 시대라고 할 수 있는 파인아트 패러다임 시대에서는 진정한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미든 미적 형식이든 특정한 예술적 성질을 작품 속에서 표출해야 된다고 믿고 있었다. 당시에 유능한 비평가라고 한다면 자신의 미학이 있어야 됐고, 그것을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 작품 가치를 평가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모더니즘 시대, 현대 시대, 그러니까 동시대 이전 시대, 모던 시대에는 대표적인 비평가로 미국의 클레멘트 그린버그를 꼽을 수 있다. 굉장히 유명한 미술 비평가입니다. 그는 민감한 눈으로
작품 속에 있는 미적 가치를 누구보다 잘 찾아내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소믈리에가 바로 이런 사람을 말한다. 민감한 코와 혀로 훌륭한 와인을 구분해낸 것처럼 민감한 눈으로 작품 속에서 미적 성질을 구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시대에는 그런 숙련된 눈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20세기 중반까지, 그러니까 모던을 여기까지 정도 말을 하는데 미술계를 지배하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은 다르다. 오늘날은 변기와 같은 일상용품이든 차용 이미지든 모든 것이 미술의 매체가 될 수 있는 시대이고, 한 작품의 의미가 계속 변화하는 시대이다. 그 작품의 가치를 이해하려면 미적 성질, 그것이 갖고 있는 미적 성질이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해당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해당 문화권에서 그 의미를 드러내는 게 왜 가치 있는 일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 해당 작품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를 하려면 작품의 가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특정 서사를 알고 있어야 된다. 어떤 맥락을 갖고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해당 작품이 그 서사를 발전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 오늘날은 미학의 시대가 아니라 작품을 정당화하는 서사가 비평의 기준이 되는 서사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작품 안에 있는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의 맥락에 따라서 작품의 가치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미술 비평가는 작품들이 속해 있는 다양한 서사에 정통해야 된다. 숙련된 눈이 아니라 그런 다양한 맥락을 알고 있어야 되고, 작품의 가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해당 서사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비평가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타고난 감각 능력, 보는 눈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특별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작품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일반인들도 전문가 수준으로 비평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예컨대 극사실주의 미술에 대해 관심을 가진 애호가가 있었는데, 사진기가 발명돼서 정확하게 그리는 것이 예전과 같은 미술사적 의의를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확하게 그리려고 했는지, 그런 것들에서 이해를 한다면 비평가로서, 극사실주의 비평가로서 자격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진기가 감각적인 거에선 더 뛰어나겠지만 그 맥락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그 극사실주의를 좋아하는 애호가가 또 비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미술 비평에 대해서 글을 칼럼을 읽어보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